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 팀장님 오셨습니까? 해피 뉴 이어! 해피니에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무거워 그냥 오늘 언박싱. 여기 신제품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네. 새해부터 우리 성상 어디 간 거야? 아, 송 선배는요. 지금 바깥쪽에 시민 고객을 만나러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아 외근 나갔구나. 예. 이 성상원도 새해부터 고생이지. 사실 이 누군가는 현장에서 띄워줘야 되는 거니까. 네. 우리 새해 됐으니까 또 화이팅 하자고. 예. 자, 우리는 또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언박싱 상자는 우리 회장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 아빠가요? 네, 맞아요. 오, 그러면 큰 선물이 들어가 있겠네요. 상여금 아닐까? 상해가? 아니다. 회장님이니까 큰 거 주시겠죠. 머니. 야! 열어볼까요? 예. 하나, 둘, 셋! 야! 상여금 맞나봐! 웬일이야? 오, 이거는 복주머니 아니에요? 주머니에 100% 세뱃돈이 들었다고! 아, 근데 이게 개발품이니까 돈이 아니겠고 막 돈을 찍어내는 기계겠네요. 대박, 그리고 너무 좋지? 여러분! 과연? 왜? 이게 찍어내는 거라고? 아니면 뭐 백지수표인가? 이? 뭐지? 에이, 2023년 한 해 부산의 환경 이슈를 정리하시오. 또 숙제를 내주셨네 아빠가. 오늘은 지난 한 해 부산 시민이 주목한 환경 이슈를 짚어보는 자리인 만큼 이 언박싱 회의에 아주 중요한 분들을 모셔봤는데요. 이 부산의 대표적인 시민 환경 단체죠. 부산 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환경연합에서 활동하는 민은주 사무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깨끗한 낙동강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언박싱의 낙동강 박사님, 낙동강 네트워크 강호열 대표님 만나뵙겠습니다. 강호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박싱 연구소의 플라스틱 박사님이시죠. 세계적인 미세 플라스틱 환경 오염 연구 권위자이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심원준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너무나 세 분 다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예. 좀 떨립니다. 그리고 인증샷 찍고 있다, 인증샷. 예, 아니 근데 신 박사님은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 2023년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에서 그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환경 생태 연구자 0.1% 그분 맞아요? 예. 야, 축하드립니다. 이 언박싱 클래스 뭐예요? 그러게요, 박사님. 너무 부러워요. 제가 이 환경을 푸는 언박싱의 수준을 높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 연구자 중에 노벨 수상자가 나옵니다. 물론 제 분야는 없습니다. 자, 이제 회장님의 지령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지난해 어떤 환경 이슈가 주목을 받았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우리 언박싱 고객님들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현장 조사를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2023년 기억나는 환경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23년 환경 문제, 환경 이슈 하면 딱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예, 뭐 환경하면 기후겠죠. 기후. 이가 기후. 기후 변화?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12월 달이긴데. 아니 요새 너무 겨울이 따뜻해가지고 진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 게 아닌가 해가지고. 지구온난 쓰레기 바닥에 많이 버리고 해서 난급이랑 북극 다 녹아가지고 걱정돼요. 아 호주에 불 난 거. 산불 엄청 많이 났던 거 그 유럽 쪽이랑 그 다음에 홍수도 많이 나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다음 뭐 엘니뇨 라니뇨 그런 것 때문에 더 심하다 하던데 미세먼지 이런 거 오염. 그 황사 이런 거. 예. 미세먼지 뭐 이런 거. 네.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되려고 했다가 무산된 게 조금 환경 개선에 한 걸음 갔다가 조금 다시 후퇴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일본 오염수 방류된 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염수 방류. 저 후쿠시마 오염수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요. 오염수 방사 때문에 그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고염수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친구는 지금 거의 가게를 다른 걸로 이제 약간 전향을 하고 또 한 분은 아예 그냥 횟집을 그만두셨거든요. 녹조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여름에 녹조가 많이 껴있고 이런 현상을 뉴스에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낙동강에 이제 녹조 라떼라고 뭐 많이 올라오던데 저는 녹조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해양오염이요. 그 거북이에 나무 젓가락 끼어 있어가지고 아파하는 거 그런 거 생각나요. 바다 오염이요. 고래들이 많이 죽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많이 걱정돼요. 쓰레기나 이런 거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아지는 거. 미세 플라스틱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환경 더럽죠. 환경 더럽죠. 사람들 때문에 더럽겠죠. 저 포함해서 막 쓰레기 막 버리고 저도 막 버리거든요. 이야, 성선 수고하셨네요. 너무 고생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많은 부산 시민분들께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자, 환경에 대한 부산 시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 박사님께서는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환경 문제들을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최소한도 저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회용 컵은 안 쓰시고 예. 텀블러를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렇게 유리컵을 예. 또. 그럼요. 플라스틱 컵 쓰다가는 박사님한테 혼나요. 맞아요. 떼치. 그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부산의 이제 환경은 바다와 강과 산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 네. 곳인데 시민들이 굉장히 그 바다 오염이나 강의 로초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고 네. 또 연안하구의 쓰레기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 환경운동연합회에서도 해마다 연말이면 부산 환경 10대 뉴스를 발표하시는데요. 이 민 처장님께서는 이 시민들이 가장 주목한 환경 이슈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후쿠시마 해고염수의 방류가 아닐까 싶네요. 네. 시민사회에서도 지난 1년 동안 매우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슈였고요. 네. 시민들이 이제 해양 오염까지 걱정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수돗물 그리고 직결되는 낙동강의 녹조 문제 예. 그 마이크로시스틴이 또 검출되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감과 그리고 고리 이후기 수명 연장 문제도 네.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봤듯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시민들이 가장 주목한 부산의 환경 이슈들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주제 먼저 정리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사실 낙동강 하면 이 녹조를 또 빼놓을 수 없죠. 맞습니다. 우리의 식수거든요. 예. 계속되는 이상기후에 올해는 낙동강 녹조도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월부터 발생했다고. 벌써부터 올해는. 부산 주변 낙동강 하류에도 짙은 녹조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참 녹조 라떼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그쵸? 단어죠. 예. 들은 뭐 신생아는 생기지 않아도 되는 단어인가. 맞아요. 2023년도 정말 녹조가 정말 심했는데요. 이렇게 또 실험을 했네요. 오, 순식간에 그냥 저 올라오는 거 좀 뭐지 저게? 근데 오자마자 따뜻한 시원한 냉수 한 잔 안기면서 이렇게 내가 녹전물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하는 거예요? 녹화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오자마자 녹전물을. 작년의 영상인데 팀장이 너무 잘생기죠. 그런가요? 먹게 올해도 잘생기죠. 되면 그게 이제 우리 소화기관을 거쳐서 간에 가서 축적이 돼요. 그래서 너무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진짜. 한국은 안타깝게도 현재 감시 기준으로만 많이 있고요. 예. 관리 기준은 아니라서 예. 조금은 기준이 약하고요. 여기에 마이크로시티라는 독성 물질 한 200여 종이 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한 종에서 6종 이내로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환경을 푸는 언박싱에서도 이 낙동강 녹조의 심각성에 대한 회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언박싱 처음 하면서 이 녹조물을 처음 보고 녹조 라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이 환경단체에서 매년 추적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올해 초에
그 영산강, 낙동강에서 쌀에서도 예, 독소가 검출되는데 이 기준이 프랑스 식품환경 노동위생청에서 기준보다 5배나 높은 이런 그 결과를 나타내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30몇 곳에서 에어졸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도 여기도 독소가 나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알린 바가 있습니다. 5배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팀장님. 작년에 조사했는데 5배. 그리고 혹시나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먹는 농작물에서도 혹시나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이 됐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양산 화재라든지 우심 지역에 또 낙동강 물이 들어가는 곳에 있는 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독소가 발견되면서 이 학교 급식이라든지 농산물에도 심각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나 이 배추나 무에서는 또 마이크로시스틴 배추 무에서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배추도사님 화나시겠다. 그러게요. 민 차장님께서도 함께 이 낙동강 녹조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난해에는 12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류경보제의 관심 단계가 발령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겨울 아니면 봄 가리지 않고 녹조가 지금 창궐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원수뿐만 아니라 수돗물 그리고 또 씻는 그런 필터도 한번 확인을 하고 있고 농산물이라든지 그다음 공기 중 에어로졸 이렇게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해외에서는 중금속이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부분하고 함께 결합되면서 인체 건강을 더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금 중금속 부분이라든지 대기 오염 물질까지 함께 조사를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신 박사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아시다시피 제가 거제도에 살지 않습니까? 거제도에 살면 참 좋은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낙동강물을 안 마시는 겁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10년째 수돗물을 먹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정수기도 필요 없어 되게 편하고 물맛도 좋은데 전 오늘 공기 중에 있다는 건 마이크로시스틴 공중에서 놀랬거든요.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원래 유해 남세균이 바다에 들어오면 오래 못 살아서 금방 죽거든요. 근데 낙동강에서 워낙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이젠 해수욕장에도 옵니다. 낙동강물이 어디로 오냐 바로 거제도 동쪽 부분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시스틴이 이제 바다로 오고 거제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 녹조가 마이크로시스틴이 세력을 키우는 것 같네요. 거대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다대포 해수욕장하고 거제 앞바다에 녹조 그 독소가 있는데 그게 검출을 해보니까 BMA라고 하는 뇌신경계 독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걸 유발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그러니까 걱정이다. 그러게 말이에요. 왜냐면요, 작년 겨울에 12월 초에 녹조를 발생했다는 소식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녹조가 약간 잔류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니까 우리가 거의 1년 내내 녹조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게요. 그냥 녹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낙동강은 1,300만 시민의 식수원이잖아요. 이 먹고 입고 씻고 다 하는 이 소중한 물자원인데 모두의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면 넙치 같은 경우는 안전 기준치가 하루에 1에서 10mg인데요. 측정 값은 10,000분의 7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도쿄전력이 내놓은 값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추가 핵종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또 한 번 힘을 실었습니다. 태평양 중간까지만 갔다가 옵니다. 대신 유속이 느려서 계산을 해보니까 9년 정도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지금 일주일 주기로 지금 현재 해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 안전한 물 같으면은 일본 국내에다가 버리지 아니면 지들 식용으로 쓰든지 안 그래요? 왜 우리나라에다 왜 제일 가까운 나라가 제일 많은 피해를 봤는데? 과학 활용하는데요. 과학. 이 과학은 현재이지만 바다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초청으로 국회를 찾은 방사선 전문가 앨리슨 명예교수. Yes, I still think the same, or even
10 times as much water. If it was possible, I would drink it on television if that made 막연한 불안감만을 지키는 일부 전문가라는 인사들의 행태는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오염수 방류가 일본 인근 공해와 태평양에 미치는 영향을 독자 조사합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단연코 없다고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께서도 좀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그걸 정부가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 원전 오염수 1차 방류 일정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국민들께 브리핑을 통해서 신속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IAEA 자료를 토대로 지난 방류 기간 오염수 희석 설비와 원전 부근 바다의 삼중 수소 농도는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재개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로 보내는 펌프가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1일 1차 방류가 끝나고 24일 만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3차 방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3차 오염수 시료에서 세슘 등 여러 방사성 핵종이 검출된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입니다. 자, 지난해 8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처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좀 방류를 할 계획인가요? 이게 저희가 알기로 2050년까지 130만 톤을 계속 연차적으로 방류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이게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계속 오고 더 방류를 해야 될 양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자꾸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뭐 잘 아시다시피 바다는 수많은 생명체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더불어 전 인류가 함께 나누는 이제 공공재라고 저희가 부르는 공유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인간의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놓치는 게 뭐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바닷물로 방대한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하는 오염물질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안 좋을 선례를 남겼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주제 한번 보시죠. 시원하셨겠다. 직접 목적지를 향해 보는데요. 종이며 비닐이며 뭐 플라스틱이며 나무며 해초며 냉장고, 세탁기, 소파, 의자, 테이블 엄청 많습니다. 저희 배로서는 안 돼가지고 가끔은 육지에 묶어놔서 크레인을 가지고 수거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자, 여러분 캠핑의 계절이죠. 맞습니다. 뭐예요? 재활용이 전혀 안 되니까 더 개판이 돼요. 전체가 다. 아니, 뼈우리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 진짜. 저도 놀랐어요, 진짜. 아니, 보면서 약간 반성하게 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요. 요즘 입어도 너무 많죠? 네. 여기 와서 욕심을 생겨. 옷이 많은 게 별로 안 좋은 거 있어요. 10%도 안 돼. 전 세계적으로 10%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아까 분리 과정도 보셨지만 네네. 배달 용기 안에 음식물 묻은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네. 과정에서 꼭 씻어서 배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놀라지 마세요. 짜잔! 이야, 세상에. 어머머.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쓰레기가 정말 산처럼 쌓여 있어요. 이야, 이거 생각보다 어마무시하네요, 그 양이. 이런 거는 분해되는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플라스틱이죠? 네,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약 한 500년 정도가 이제 분해되는 데까지 소요가 되고. 500년? 뭐라고요? 엄청 어마어마하죠. 기간이 길죠. 네.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우리나라예요. 사실 이제 올림픽에 뭔가 2, 3, 1을 한다면 1, 2, 3. 이게 이틀 전에만 해도 500포대를 주선했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요 아래 가면 또 섬들이 있는데 거기도 쓰레기가 엄청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도 없이 쓰레기가 지금 떠밀려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야, 진짜 영상으로 보니까 이 봤던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심각성이 느껴지는데요. 이 쓰레기 문제 역시 여전히 심각한 2023년의 환경 이슈였습니다. 이 환경단체에서 파악하시기로도 이 쓰레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 20억 톤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고요. 이거는 점점 증가해서 2030년에 26억 톤, 50년에는 34억 톤이나 발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4억 톤. 솔직히 말하면 가늠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정말. 네, 태평양에 쓰레기산이 쌓이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약 20, 30%만이 재활용이 되고요. 20, 30%만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재활용률이 점점 증가하고는 있지만 OECD 국가 3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국내 특히 부산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대표님. 우리 부산은 그 2021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쓰레기가 약 2,939억 톤, 약 3,000톤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14.9% 정도, 437만 톤은 매립시키고, 또 13%는 소각시키고, 재활용 비율은 이제 46.8%, 또 음식 쓰레기도 24% 정도만 이렇게 자원화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는 2023년이 되면은 이제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도록 이제 규제하고 있거든, 법적으로요. 그러면은 이 쓰레기는 계속적으로 불어나는데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게요. 예,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침에 제가 바로 부산시에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언박싱 나온다고. 과연 그러면 부산시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독하게 질문 던졌네요. 던졌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27년까지는 재활용 이용률을 91.5% 높이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정책으로만 그 이렇게 페이퍼로 있어가지고는 이게 실행될 수가 없죠. 91%. 예, 91% 이상을 재활용률 하겠다. 이거는 이제 그 시민적 참여, 그다음에 시민사회 참여라든지 정책의 이해와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이제 부산시가 그런 시민적 참여를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매립을 최소화시키고 재활용률을 높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자기가 발생하는 쓰레기 비율을 줄이는 이러한 그 정책들이 시급하게 좀 현재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이 최근 발표하신 연구에서 우리 남해 연안에 미세 플라스틱 오염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졌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오염을 연구할 때 현재 상태를 보는 게 있고 이제 과거부터 이제 미래를 이제 예측하고 과거를 들여다보는 게 있어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가 마산만에서 최근에 연구를 해서 국제학술지 보고한 내용이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1971년 대비 2018년에 무려 퇴적물 속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144배 증가했습니다. 144배요? 거기서 저희가 놀란 점은 특히 이제 2000년 이후에 현재까지 매년 증가되는 율이 있잖아요. 증가율을 보면 아까 이제 언급하셨던 미처전 연구하셨던 그런 플라스틱 생산량보다 2배 정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보다 저희가 더 빠르게 오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이제 대책을 빨리 좀 시급하게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오염도 증가율, 게다가 또 플라스틱 생산량이 해마다 8%씩 늘고 있다니까 정말 뭔가 충격적인 결과인 것 같아요. 빨간불 진짜 어떡하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들으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미세 플라스틱이 늘었는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뭐 몇백 톤 뭐 이래버리면.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게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일주일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5g 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계십니다. 카드를 왜 들고 계세요, 근데? 물론 카드로 주면 다 뱉어내겠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있다는 뜻이죠. 잠깐 무슨 말씀하시죠? 이게 저희가 일주일에 저 카드 한 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한 장 분량 5g을 먹고 있습니다. 아, 저게 5g이에요, 무게가? 예. 잠시만요. 팀장님 어떡해요? 아니 너나 할 것 없이 다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잠깐만요. 저게 우리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네 진짜. 처단님도 드신 거예요. 어머, 어떡하죠? 진짜로. 아니 박사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다. 모든 곳에 있으니까. 예. 그럼 이게 축적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큰 거는 배출되기도 하고 네. 최근 연구 결과를 제가 몇 가지만 딱 요약해드리면 사람의 혈액에서도 발견되고 폐에서도 발견되고 정액에서도 발견되고 태아한테 가는 태반에서도 발견되고 하여간 뭐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견되는 장소가.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뭐 카드 한 장 정도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 후세대는 더 많은 양을 그렇죠. 아까 이제 오염이 증가할 거로 예측한다 그랬잖아요. 생산량과 따라서 더 빨리 증가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2100년 정도 되면 1년에 2,500장이 됩니다. 감이 안 오시죠? 그거를 제가 이거를 2,500장을 모을 수는 없어서 1년에 먹는다고요? 제가 갖고 있는 카드가 몇 장 안 돼서 그거를 환산해서 계산해 왔습니다. 예? 준비를 너무 지금 이 비닐봉지를 꺼내셨는데 이 정도 분량입니다. 260g 정도를 먹게 됩니다. 아니 며칠 만에 1년 동안. 1년 동안. 예. 아니 진짜 그런 수치로 봤을 때는 그냥 좀 몰랐는데 눈앞에 지금 저걸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걱정이 되고 소름 끼쳐요 지금. 아선선 이 쓰레기 봉투가 이 비닐이 우리 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요. 무서워.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로. 아니 정말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 플라스틱에 대한 무서움이 정말 다가오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플라스틱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아까 그 퇴적물 조사를 이제 과거부터 쭉 해온 건데 70년대에는 한 2종밖에 발견이 안 됐습니다. 마산만 해서. 근데 최근으로 오면서 한 20종 정도가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플라스틱을 많이만 버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플라스틱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박사님 저거 근데 계속 저거 보니까 겁나요.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무서워. 우리 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똑바로 할게요. 우리가 정말 환경을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저걸 먹는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맛도 없는데 저거를. 그럼 박사님, 이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이렇게 증가 추세인데요. 자, 우리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발생량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사용 자체를 줄이는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게 1번. 그래도 발생이 되는 게 있잖아요. 100% 줄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산업하고 모든 일상생활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바다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데 5초.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강변에 있는데 수거하는데 더 힘들죠. 바다로 들어가면 몇십 배, 몇백 배의 노력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막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들어왔다. 치워야죠. 안 치우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미세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공장을 놔두는 건 똑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치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줄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고 플라스틱 생산도 최소화해야 되고요. 근데 이 플라스틱 사용이 참 편리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인류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연구 결과 시민단체 노력들이 다 모여서 모든 인류가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한 발짝 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가 플라스틱 소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성형을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플라스틱을 더 이상 넣지 않겠습니다. 좀 완벽하세요. 완전체. 어떤 이런 얘기 못 쓴다 그래가지고. 자, 2023년 한 해 이슈를 돌아봤는데요. 결국 또 우리 인간의 욕심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고 또 저를 또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회의 어떠셨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가 지난해가 저희 부산환경운동연합 30주년이었는데요. 이제 슬로건이 나는 지구입니다. 지구는 나입니다라는 슬로건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다 함께 그런 생각을 인식을 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입니다. 지구는 나입니다. 나라고 생각을 하자. 너무 좋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저는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이 한 행동에 따라서 그냥 반응할 뿐이거든요.
근데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인간. 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도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치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언박싱처럼 이렇게 현장 중심의 환경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예, 우리 또 시민 속으로 많이 들어와서 이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손희정 어땠어요 오늘? 열정 팀장님 열정 인턴이잖아요. 예. 저는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은 이 선한 영향력 그리고 이런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환경 운동 같은 것을 널리 퍼뜨리게 제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고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광희가 이렇게 천진난만한 광희가 환경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환경이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냥 막 웃고 떠들기만 했는데 제가 환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환경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인턴 말대로 당장에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바로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박사님들과 구호를 다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미래 세대의 더는 미안하지 않을 때까지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언박싱! 다음 주에 만나요. 오, 멋있다. 사장님, 저 이거 살게요. 예. 이거. 요즘에는 뭐 중고 거래도 많이 하고 꼭 새 거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00원에 재밌게 보물찾기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와요. 옷을 다 둘러보고 고르시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봉투 골라가지고 이제 담는 대로 가져가시는 건데 없는 배로 살 수가 있어요. 개수에 상관없이? 활용하는 그런 업사이클링에 관심도 많았고 그냥 어떻게든 다시 이제 제 주인을 좀 찾아갔으면 그런 마음이 기다리듯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곳은 닭들을 방목해서 키우는 동물복지 양계장입니다. 우와, 우리가 이 전에 봤던 사육장이랑 달라요. 되게 편안하게 나오네요, 친구들이. 어서 나와, 커버. 귀엽다. 우와, 진짜 세상에. 장난 아니에요. 운동장 나가듯이. 계속 나와, 애들이. 가다 놓고 키우기 때문에 굳이 인간이 학대를 안 하더라도 그 폐쇄된 공간에 있는 그 자체만이라도 닭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겠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과연 이 케이지까지 내가 해야 되겠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선생님. 오케이. 나무야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아프지 마이. 또 아프면 전화해라. 언박싱으로. 이렇게 보온병이나 이런 걸 많이 쓰고 다녀요. 엄마가 장바구니를 안 들고 갈 때는 제가 엄마 보고 들고 가자고 해요.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반찬으로 배달을 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를 줄입니다. 엄마가 막 커피숍 같은 데서 하면 플라스틱 컵으로 음료수를 받아오니까 그걸 씻어서 반으로 자르고 살짝 필기구 같은 걸 넣어서 사용해요. 길가도 더러워 보이고 환경도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버려서 제가 주워서 버려요.